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비고1 아이들 여름방학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저희 11월 조기 개강하거든요. 11월 조기 개강하기 전에 이제 미리 고등부 국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파트라서요.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름방학 수업인데 지금 저희는 이제 11월에 조기 개강하게 되는데요. 11월에는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어머니들 가장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할 게 뭐냐라고 생각하셨을 때 저희 아이는 고전문학을 가장 어려워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거는 당연히 안 배웠으니까 가장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고전문학이라고 해봤자 뭐 그 소설 몇 개, 그다음에 시 몇 개 이 정도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고등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1학기 중간고사부터 외부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고전문학은 한 번만 저랑 겨울방학 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름방학에 또 한 번 반복해주고 하면 2학년 1학기 때는 완벽하게 다 알고 고3까지 다 써요. 그러니까 요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고전문학은 11월에 저희가 8강으로 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들어가는 게 문법인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8강으로 다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 의문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 중세국어 파트까지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11월 시작하자마자 시작을 해가지고 저랑 언제까지 가냐면 2월 말까지 가는 컬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고전문학 문법 시작하고 그러면 얘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월 말까지 계속 돌려서 이 개념을 다져서 갈 거예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들어가자마자 하게 되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에. 그러면 어디까지 문제를 풀리냐면요. 여기에 이 주변에 자기 교과서 말고 8종 교과서의 문제를 다 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기출문제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까지 싹 다 풀려가지고 갑니다. 숙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문법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준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 고전문학인데 시가인데 저는 시 먼저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소설은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시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울방학엔 이거 말고도 비문학도 해야 되고 전 파트가 다 들어가는데요. 이게 저희 11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문학도 들어가고 문학 파트가 다 개념 정리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여름방학 때는 뭐 할 거냐면 지금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여름방학 때 하는 수업을 겨울방학에 다시 한번 이제 개념 수업을 돌릴 건데 그만큼 중요해서 더 반복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여름방학에는 지금 뭘 할 거냐면요. 현대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시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 수업인데요. 이 개념 수업은 제가 고등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방학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매 방학마다 돌리는 건데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의 모토는 뭐냐면 개념주의 국어예요. 그래서 개념주의 국어라고 모토를 달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수년간 가르쳐 보니 가장 중요한 건 너 몇 개의 작품을 배웠니? 100개 다 정리했어요. 뭐 현대시 뭐 시대별로 다 정리했어요. 고전소설 다 정리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정리 안 하고 올라와도 돼요. 왜냐하면 내신은 내신 때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방학 때 다시 한번 짚어주면 되는 건데 이 개념은 매 방학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똑같냐면 아이들 수학이나 영어 뭐 이런 거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개념 수업을 먼저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현대시인데요. 현대시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전문학은 이거는 1학년 2학기에 들어가요. 모든 교과서가 국어는 이게 목차가 다 똑같거든요. 출판사만 다르지 목차가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1학기는 현대문법과 현대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2학기는 고전문법, 여기 중세국어 있잖아요. 고전문법하고 고전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2학기 것까지 다 우리가 2월까지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고등학교로 올려보내는 건데 그러면 2학기 거를 지금 이 11월, 2월에 배워서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1학년 아이들이 지금 여름방학에 하는 게 이 부분을 겨울방학에 저랑 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짚고 있어요. 여름방학 이 커리가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2학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예비고1 아이들은 가장 국어에서 이제 고등부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현대시하고 개념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거 오답 만드시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가장 그 어려워하고 지금 2학년 문학이거든요. 2학년 때 문학하고 문법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2학년 문법 내신에서도 아이들이 100점이 안 나오고 하나씩 두 개씩 틀리는 이유가 여기에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중학교 때는 어디까지 배웠냐면 이렇게 배워요. 중학교 때는 자, 의인법이 들어갔어. 의인법 모르는 아이들 없어요. 중학교에서 거의 좀 기초적인 건 다 하고 오는데 요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수학이나 어머니들 과탐이나 뭐 영어나 이런 거 다 선행시키셨잖아요. 어느 정도 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국어는 이제 시작하시는 게 여름방학을 시작하는 게 그나마 이제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좀 빠르시는 어머니들은 중2부터 고등부 수업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해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국어는 중학교의 국어와 고등학교의 국어가요. 연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절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는 맨날 A였어요. 90점 이상이었단 얘기죠. 혼자서 하는데 뭐 95점 받고 아니면 100점도 받았어요. 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첫 번째 이제 고등학교 왔는데 첫 번째 중간고사에 몇 점을 나오냐면 70점대가 나와버려요. 그럼 본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국어는 제가 매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하는 김에 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영어나 수학은 다 이렇게 연계돼서 쭉 올라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낯설어하는 게 국어거든요. 뭐냐면 그냥 중학교 때는 그냥 의인법 있어. 그 다음에 품사에서 명사, 대명사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의인법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법이 아니고 감정이입이 쓰였는데 그럼 감정이입이 독자와 대상 간의 거리까지 물어봐요. 거리가 가깝냐 뭐냐. 그럼 감정이입이 쓰였는데 얘가 우회적 얘기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고등부 국어거든요. 그 애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거리감이 뭐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이 뭐고, 이게 우회라는 게 아이들 우회도 모르는 아이들 많아요. 선생님 우회가 뭐예요? 우의적인 거야? 우의적이 뭐예요? 직접의 반대야? 이렇게 풀이를 해줘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말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시험을 안 보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수행으로 대신을 하고 대체를 하고 2번 시험 볼 거 1번 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문법이 진도 빼기 어려우니까 문법은 그냥 킵해놓고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그 아이가 이제 외고 간 아이가 있는데 중학교 때 전혀 문법을 안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외고에서는 문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1학년 때부터요. 거의 수능 기출까지 풀려야지만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정말 헤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여기서 뭐 했니? 11월하고 2월 달에 뭐 했어? 했더니 이제 제2외국어, 영어, 수학, 왜 외고 애들도 이제 수학 잘해야 되니까요. 그것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어를 딱 들어가서 내신 준비를 하다 보니 또 저희 내신 들어가기 전에 자, 내신이 언제부터 이제 보냐면 4월 말부터 5월 초에 걸쳐서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뭘 보냐면 3월 달에 이 3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이 3월 모의고사가 이 중간고사 보기 전에 아이들의 첫 테스트예요. 학교에서 네가 어느 정도 하는지 보자. 과목별로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국어를 가장 밑에 깔고 가는데 국어를 처음 3월 모의고사에서 저 시간 내에 다 풀었어야 하면 성공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나올까요? 이 모의고사가 어머니들 45문제인 거 아시죠? 45문제에 이거를 몇 분 안에 푸는 거냐면요. 1시간 20분, 80분 내에 푸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올라와서 80분, 1시간 20분을 가만히 앉아갖고 집중해갖고 다 여기에 비문학, 문학 파트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문법까지. 이걸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언제 연습을 하냐면요. 이거는 정말 연습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간 내에 모의고사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시간을 뭐 3시간, 4시간 주고 풀어봐. 그러면 고1 아이들도 수능 기출 갖다 줘도 다 풀어요. 왜냐하면 국어는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국어는 시력이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좋은 사람은 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문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걸 연습시키는 건데 요거는 철저하게 연습이에요. 3월 모의고사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개강하면서 아이들이 방학을 하잖아요. 11월은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서 바로 시작되는 수업이고요. 요 중간에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그때부터 모의고사 심화 수업이 시작이 돼요. 오늘도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 방학마다 모의고사 심화 수업이 정기 수업과 다르게 있거든요. 그거는 모의고사만 와서 푸는 거예요. 딱 시간 80분을 재서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 그런 기술들과 그 다음에 아이의 약점 유형을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한 단계씩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해본 결과
여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10회까지도 8회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오전 시간에 이걸 언제 보냐면요. 아침 8시 40분에서 10시까지예요. 이게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모의고사 시간이거든요. 아이들 요 시간에 정신 말짱하게 깨어있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한 30번대 가면은 졸아요. 그래서 뒤에 2세트를 놓치는 게 요건데 요거 연습시켜서 보낼 거예요. 겨울방학에. 그래서 겨울방학에 집어 넣어주시면 정규 수업에선 얘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얘는 모의고사 수업은 따로 정규 빼가지고 심화 수업에서 시간 재가지고 정확하게 그 어떻게 하면 다 푸는지 그 다음에 약습용이 뭔지 해가지고 갈 겁니다. 요건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여름방학에 할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념 수업을, 이거는 고3 애들 수능 보기 전까지도 제가 돌리는 수업이거든요. 네. 안 넘어가요. 네. 안 넘어가네요. 자, 그럼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념은 문학에 관련된 개념 수업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방학 때 할 게 뭐냐면 시 개념과 소설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 개념은 100개고요. 개수로 따지면. 그다음에 소설 개념은 80개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시 100개와 소설 80개를 가지고 아이들 개념을 쌓는 건데 요거는 요번 방학에 하고 겨울방학에 하고 또 여름방학에 하고 겨울방학에 해가지고 완성을 시킬 건데 이게 한 고2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2 정도 가면 애들이 확실하게 이제 개념을 잡아요.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내신과 수능에서 다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고요.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등급 결정 문제를 이거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형이냐면 첫 번째가 이중선지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학교도 이중선지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고등학교는 무조건 선택지가 이중선지예요. 어떤 거냐면 이거죠. 어제 고2 애들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이게 운율이 여기 뒤에 운율 형성 요거만 있어요. 근데 그 시에서 운율 형성이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앞에도 안 보고 운율 형성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운율 형성이 뭐냐면 앞에 그게 쓰였던 거죠. 의인법으로 운율이 형성되잖아요. 이거 운율 형성 시에서 있다면서요. 이런 애들은 그냥 그 거의 3등급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시작이. 왜냐하면 개념이 없이 그냥 교과서를 마구잡이로 외워가지고 그냥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선지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인과관계로 돼 있거든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앞에와 뒤에가 다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율 형성이 있지만 운율 형성이 되려면 반복이라는 애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반복이 있어야만 운율 형성이 돼요. 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애들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됐어요? 네. 두 번째는 선지가 2개가 남아요. 지금 중학교 애들도 그럴 텐데요. 엄마 내가요. 다 1, 2, 3, 4, 5번에서 다 지우고요. 2개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꼭 찍으면 그게 답이 아니에요. 이게 저희 모든 아이들의 함정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아이들 계속 고민해요. 선생님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찍을 때도 뭔가 확률 게임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냥 느낌이 가는 대로 찍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2개가 남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제를 떠올리고 그 주제의 단어와 거의 비슷한 걸 찍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개념 수업에서 이제 요 2가지를 잡아낼 거예요. 애들이 가장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개념 수업에서 개념을 잡아주면서 그 얘들 있잖아요. 선택지의 얘가 시험에서 봤던 저희 선택지의 얘가 그대로 들어오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수업이 가장 중요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이제 PPT가 되네요. 안 넘어가요? 네. 되네요. 여기서 돼요. 여기서는 안 넘어가네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현대시를 할 건데 이게 현대시 제 교재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시 같은 경우에도 작품 수를 크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개념 잡아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현대시 독해법이라고 들어갈 텐데요. 지금 이게 PPT가 안 넘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게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교재가 되게 웃기죠. 지문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직접 쓰는 칸이 굉장히 많은 게 제 교재의 특징입니다. 네. 아니면 그냥 직접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근데 분석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네네. 그 분석표는 보여드려야 돼서. 자, 뭐든지 아이들한테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저희가.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퍼부어서 이제 그걸 독해하게 연습하게 만드는데요. 1차적인 현대시 독해법이에요.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독해법이라고 알려주시는, 먼저 이걸 알려주시고 하시는데요. 애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아이들이 현대시가 가장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고전시가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현대시는 계속 작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도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럼 작품을 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독해법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 1학기 중간고사부터 저희가 1단원이 문학 파트예요. 시, 소설, 수필, 희곡을 갈래별로 이제 작품이 들어와서 그걸 해석하는 건데, 그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 작품이 나와요. 그럼 생전 처음 본 외부 작품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연필을 쥐고 달려드는 건데, 애들한테 물어봐요. 시는 어떻게 감상하냐?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니? 그러면 어디서 들어봤어요? 마음으로 해야죠. 이 정서를, 마음을 열고 이 단어를 느끼기 위해서 막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됐고, 자, 시도 어떻게 하면 저희는 입시거든요. 논술이 아니에요. 입시 파트이기 때문에 연필을 들고 비문학을 읽듯이 밑줄을 쳐 하면서 밑줄 치는 방법을 알려줘요. 시도 밑줄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문희를 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화자에는 네모하고 정서에 밑줄 쳐, 상황이야, 그다음에 긍정과 부정하고 시적 대상이 이거 하자. 이게 문이거든요. 그 애들이 저게 뭐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놓고 숙제에서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문제가 많지 않아요. 지문에. 근데 문제는 한 2문제 정도밖에 없지만 이 시를 요거를 다 집어 넣어갖고 다 분석을 해갖고 와야 돼요. 이 안에 이거가 다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시가 나왔을 때 당연히 연필을 들고 달려들어서 문의를 치고 있어요. 이게 고3 때까지 가면 어떤 낯선 시가 들어와도 애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돼요? 네. 네, 됩니다. 네, 불 꺼주시고요. 네, 문학 개념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 애들 내신 대비할 때 쓰는 자료인데요. 핵심 자료, 핵심 내용들을 이렇게 빈칸을 뚫어가지고 이제 외우게 하는 거죠. 근데 개념을 알아야 외우지. 이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뒤로 갈수록 이 빈칸이 더 뚫리게 돼요. 그래서 저희 거의 막판에는 제가 내신 같은 경우는 8강을 하거든요. 직보까지 8강, 9강까지 가는데 막판에는 이게 다 빈칸으로 뚫려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다 채우면 100점이에요. 저희 첫 번째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처음에 보는 중간고사 국어는요, 모든 학교가 다 100점이어야지 1등급이에요. 저 선생님 하나 틀렸는데 몇 점짜리 틀렸니? 3점 틀렸어요. 2등급이에요.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등급 결정 문제는 꼭 두 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의 승부처는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신은 암기예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는 딱 거기 내신에 들어갔을 때 아주 짧고 굵게 딱 외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식하게 시켜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다 뚫어놓고 나중에 다 뚫어놓고 다 쓰게 만들죠. 서술형도 4번을 쓰게 해서 들어가요. 그렇게 해야지만 서술형이 고등부는 서술형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이 30점, 40점까지 배점이 되거든요.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쓰기 되게 싫어하죠. 그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4번에 걸쳐서. 그 애들이 이렇게 해갖고 오잖아요. 숙제에서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지문에 밑줄 쳐놓고요. 여기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해놔요. 이런 거 보셨죠? 저한테 뒤지게 혼나요. 네. 해놓고 이제 말해봐. 그러면 말은 줄줄줄 하죠.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그걸 문장으로 써. 그러면 안 돼요. 고등부의 서술형은 다 조건이 뭐냐면요. 문장으로 완성하시오.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뭐 했음 이렇게 쓰죠. 이거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점수 그냥 날아가요.
문장으로 쓰라고 분명히 조건을 달았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니까 다라고 해. 애들 점 안 찍죠. 점 찍어야 돼요. 이거 점 안 찍어서 2점 날아가요. 진짜로. 선생님들 이거 다 날리시거든요. 점 찍어야 완벽한 문장이죠. 이것까지 4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문법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써야 되는 거죠. 자, 현대시 독해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낯선 시에 당황하지 않고 독해할 수 있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시가 나오든 저하고 약속한 문의를 치면서 독해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현대시 양보다는 방학 때, 여름방학 때 뭐 현대시 50개, 뭐 60개 정리하자.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 고3 애들 막판에 가면 파이널 때 저한테 선생님 모의고사 좀 많이 달래요. 일주일에 5개 달래요. 자기 하루에 하나씩 푼다고 소용없죠. 하루에 하나씩 푼다고 뭐 3등급 녀석이 1등급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어야죠. 그게 저의 주의이기 때문에 현대시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목 보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목에서 무엇을 찾아낼 것이냐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대시를 딱 피면 절대 제목을 보지 않는데 현대시에서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그냥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어요. 작가가 제목을 그냥 달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읽는 연습부터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기초부터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시험 수업인데요. 이게 모의고사 분석표예요. 그래서 방학 때 오전에 아이들을 불러서 모의고사 심화 수업을 따로 진행하는 건 거의 제가 대치동에서 거의 처음에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방학 때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국어를 무슨 2번이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 다른 거 할 것도 많거든요. 국어를. 근데 국어가 가장 어렵긴 한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3시간 아니고 4시간을 늘리더라도 정규 수업 나가고 모의고사를 붙여서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 절대 안 해요.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강사는 편하지만 아이들은 저 방학 때 5개 풀었어요라고 개수를 말하지만 실력은 절대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뽑아요. 그래서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대로 가고 요건 언제 가는 거냐면요. 화수목에 아침 오전 타임에 불러서 80분 동안 풀리고 1차, 2차, 3차까지 오답을 해서 보내는데요. 한 번에 들어오면 3시간을 제가 한다고 써 있지만 개인별로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애는 4시간을 하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애는 3시간 안쪽으로 끝나고 갈 수도 있는데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저랑 1대1로 앉아가지고 하는 수업이라서 제가 직접 해요. 조교 안 쓰고. 그래서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없고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한 상태에서 소수 인원만 가지고 제가 하는 수업인데 요거 한번 했던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려요. 또 들어오려고. 그래서 어떤 그 아이들은 한 번만 들어오는 것도 2-3번 다 들어와요. 화수목. 예전에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깔았거든요. 지금은 화수목만 하는데 거기에서 선택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채점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 번호에다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틀린 것만 이제 체크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틀린 거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어떤 유형을 틀렸냐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문제가 45문제잖아요. 근데 문제 유형은 거의 1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유형 패턴을 가지고 45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비문학에서 만드는 유형이 똑같다고요. 내용일치, 뭐 적용 문제, 추론 문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표시하게 하면 아주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자기가 틀리는 유형만 계속 틀려요. 똑같은 것만. 그럼 그게 아이의 약점 유형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처음에 모의고사를 보면 이거 한 번도 안 풀어본 아이들은 45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름방학의 모의고사의 목표는 뭐냐면 시간 내에 다 푸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 문제에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국어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빨리빨리 고등부 문제 유형에 노출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등부 국어와 고등부 국어는 너무 달라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유형에 모의고사 유형에 노출을 시켜주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이 모의고사 유형을 가져다가 내신에 내세요. 그래서 수능 기출에 나왔던 걸 보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선택지랑 다 같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들어온다라면 아이가 처음 뭐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여름방학 그러면 점수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얘가 어느 정도로 어디까지 잘 이해하고 있냐만 체크하시면 되는 그런 수업이에요. 이렇게 하고 겨울방학을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간 80분에 딱 해놓고 3월 모의고사가 1등급 나와야 돼요. 예전에는 고1 아이들 3월 모의고사 1등급이 학교에서 87, 뭐 89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들이 국어도 선행을 많이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첫 그 모의고사가 95까지도 올라가요.
그건 전국 단위 모의고사 1등급이거든요. 그럼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뭐 93, 95다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전국 단위로 나오고 오늘 모의고사 봤어요. 그럼 내일 바로 학교에서는 학교 성적이 확 다 떠요. 1등부터 쫙 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데 얘가 이제 황당한 게 뭐냐면요. 저 95점 받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3등급이에요. 이런 현상이 속출되고 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국어를 탄탄하게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아이들을 판단하시는데 아이들이 잘하죠. 그러니까 내신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주변 학교 이제 보내실 텐데 주변 학교에서 어느 학교가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다 어려워요. 일반고나 자사고나 다 빼고 그냥 할 거 없이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걸 연습을 안 하고 간다. 저 시간 부족해서 처음 3월 모의고사를 3세트 놓쳤어요. 라고 하거든요. 10문제 이상을 못 풀었어요. 그럼 그냥 5등급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본 게 이게 저희가 1월부터 11월부터 2월까지 연습하고 3월을 보는 거잖아요. 3월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언제 보냐면 서울시는 6월을 안 봐요. 2학기 가서 9월 보고 그 다음에 11월에 또 보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모의고사 중에 어떤 걸 제일 잘 볼 것 같으세요? 얘예요. 얘는 그나마 여기서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여기 있고요. 이제 9월, 11월은 바닥을 치고 가죠. 왜냐면 학기가 시작되면 저희들 내신하느냐고 모의고사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9월 모의고사는 언제 시작하냐면 1학년 지금 여름방학이에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4회 정도 하고 9월을 이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제가 제발 부탁드린다고. 여기서 여름방학 수업이 4번, 5번밖에 안 되니까 국어를 빼고 수학을 넣으세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니까 수학하고 과탐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국어는 그냥 내신 때 들어가서 해. 그러고 빼시고 여기 수학을 집어넣으시는데요. 제가 국어 선생님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봐왔을 때 저하고 처음에 예비 고1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고3 때까지 가거든요. 거의 이제 빠져나간 아이들이 거의 수업에서 없는데요. 그런 아이들 많이 봐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줘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의고사만 하는 게 아니고 내신도 2학기 때 내신도 개념을 다시 한번 다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학기가 고전문학하고 고전문법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간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아이들이 국어도 탄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비고일 아이들은 여름방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개념 수업 할 거고 그 다음에 현대시 할 거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해서 모의고사 유형에 노출시켜 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11월에 다시 만나서 이제 11월 때 다시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저랑 계속 같이 가는 아이들도 있고 11월에 또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11월에는 이제 1년 거를 가지고 제가 다 마무리해서 올려보낼 거예요. 그래서 뭐 내신이나 모의고사 싹 다 정리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정신이 없으시죠? 국어가 만만한 과목이 아니라서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수업 시간표인데요. 중3 정규 수업은 월요일 날 6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7월 16일 날 개강해서 5회 수업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네, 모의고사 심화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방학을 시작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수목인데. 그죠? 요거 잘못 들어갔네요. 화수목 9시에서 10시 아침 타임이에요. 그래서 9시에 시작하는 반이 있고 10시 타임에 시작하는 반이 있어요. 이렇게 반을 따로 깔아놔서 이제 시간을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해갖고 요거는 7월 20일부터 개강해서 개학하는 그 주 전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두 수업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이게 월요일이 맞아요. 요 자료는 금요일로 돼 있어서. 아, 정말요? 아, 월요일 아니에요. 잘못됐네요. 아이고, 네, 금요일 맞아요. 네. 금요일 날 6시에서 그 다음에 10시까지고요. 네, 금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고, 날짜가 화수목에 타임이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방학 탄탄하게 잘 보내시고, 네, 고등학교 준비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